재판을 앞두고 이제 사람의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복수심도 있겠지만 복수심보다는 돈과 형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느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증인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조서 자체는 아마 증거로 당연히 채택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증거 자체의 신빙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신빙성. 예, 결국에는 이 증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진술 번복했다고 계속 김용 변호인 측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계속 이제 심경들이 계속 그동안의 이제 어떤 관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번복이라면 뭐 번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번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선거자금 관련해서 3차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요즘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의 입에 주목된다 이렇게 언급되는 인물 바로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봤지만 오늘 공판에도 출석을 했네요. 맞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공판 앞뒤로 취재진에게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점심시간을 위해 이 재판 나오는 과정에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오전 재판에서 갑자기 진술을 바꾼 이유가 신빙성이 없다. 이런 점을 김용 전 부원장 측이 주장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번복한 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진술이 조금 바뀌는 것뿐이다. 이렇게 정면 반박을 한 겁니다. 김용 전 부원장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관련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 가짜 변호사 얘기가 있었다던데 그거는 뭐예요? 네, 오늘도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말을 바꿔서 진실을 이야기하기엔 결정적인 계기로 이재명 대표 측이 보낸 이 가짜 변호사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이들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대장동 관련 정보를 캐내는 목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 김용 전 부원장 측에서 해당 변호사에 대한 이 선임 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지난 재판 때는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또 말이 다 사실과 다른 것이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 당시 자신이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계약을 진행했다. 또 선임계를 쓰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임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가짜 변호사 관련해서도 그것까지만 할게요. 선임을 하기로 했다고 예.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임하기로 약속했다. 그거는 선임이 약속된 건 아니라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 최종적인 결론은 안 겁니다. 돈 문제가 있었거든요.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해결이 돼야 계약가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왔다가 갑자기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 이영월 대표. 어쨌든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보낸 변호사의 행동을 봤더니 나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네. 그럼 내가 진술을 뒤집어야 되겠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느낄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건인가요? 뭐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변호사를 보내서 유동규 본부장을 감시용으로 보냈다. 그것 때문에 진술을 바꿨다. 일부분은 돼도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변호사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로 해서 나한테 감시용으로 왔다. 서운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일부분이다. 가장 큰 거는 그 천화동인 1호의 소유주가 누구냐. 그걸 여태까지는 그 지난 정부 검찰에서는 그게 1호 소유주 428억이 유동규 본부장을 그 소유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 주범이 유동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보면 천화동인 1호 428억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쪽이 주범이 그쪽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범이 누구냐인데 내가 주범으로 몰렸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가 첫째 있고 또 두 번째는 유동규 본부장이 한 거는 변호사가 뭐 감시용 변호사가 아니라 또 하나는 본인이 무시당했다.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과거 왜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이 너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고 숨어 있어라.
태백산 가서 침낭 갖고 열흘만 숨어 있어라. 네. 그리고 이건 다 진행된 거니까 너는 잠깐만 비껴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회유하면서 유동규 본부장을 좀 무시한 이런 뉘앙스가 지금 검찰이나 재판정에서 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무시당했다 뭐 이런 차원도 지금 진술을 번복한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보시던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를? 일단 네. 사람의 이 재판을 앞두고 이제 사람의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 복수심도 있겠지만 복수심보다는 돈과 형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느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돈은 이미 지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미리 이제 받아야 될 돈들이 지금 이제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은 날라갔고 형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위반인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데 지금 아직 검찰이 구형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딜을 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얘기를 하고 검찰이 구형을 낮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 있습니다. 부분이 지난번 재판에서 재판부가 계속해서 캐 물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유동규가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김문기를 모르는 거를 보고 내가 이거 좀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재판부가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검찰하고 딜한 거 아니냐, 검찰이 회유 있었던 거 아니냐, 재판부가 계속 물었던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정말로 더 글로리처럼 복수심만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약간 드라마 같은 거고 뭔가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김성수 변호사 이렇게 지난번 이제 재판에서 조금 전에 김준일 에디터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고 해요. 회유나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없었냐 이걸로 뭐 딜을 했을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서 하는 이 진술이 지금은 진술밖에 없는 걸로 보이는데 진술이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느냐 재판부도 이걸 증거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증인 신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증인 신문 조서 자체는 아마 증거로 당연히 채택이 될 겁니다. 다만 이 증거 자체의 신빙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신빙성. 예, 결국에는 이 증인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고 이게 결국에 의도나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뭐 민형사상 이제 증인 신문을 많이 해봤지만 객관적 제3자인 증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쪽에 분명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재판부에서도 이런 증인 신문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쪽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어디까지 신빙할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이게 증인 신문으로 객관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는 이게 상대방 쪽 증인인데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쪽 증인이냐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의 전체적인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재판부에서는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진술의 이런 좀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전달받은 것이 이제 1차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받고 나서 이것을 이제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뭐 사기라든지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신빙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 같습니다.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언급한 부분 유동규 전 본부장 발언에 대한 신빙성 자,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향방을 가를 하나의 키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자, 향후 재판부의 판단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